여러분 5억 원, 5억 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죠. 근데 요즘 은행에 말입니다. 은행 희망퇴직금이 희망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과 위로금 다 합쳐서 이게 5억 원이 넘어설 거라고 이야기해요. 5억 원이. 그러니까 이제는 40대들도 아니 5억 원 넘으면 나도 떠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한국시티은행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의 희망퇴직 예상 인원인데 와우 무려 4,000명이나 됩니다. 물론 한국시티은행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융업을 그만하겠다. 이제 철수하겠다. 문을 닫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금융은 갖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소매금융만 당분간 없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4,000명이 신청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4,000명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왜 그럴까요? 퇴직금이 많습니다. 퇴직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 만 3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직원,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대 7억 원이 한도입니다. 정년까지 남은 급여 자체를 100% 보상한다는 내용이 희망퇴직 조건입니다. 이게 노사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만 희망퇴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4,000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000명까지. 물론 이게 시티은행만 희망퇴직하는 예상 인원이 4,000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은행권까지 포함을 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4,000명이 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지금 희망퇴직하는 게 국민은행 800명, 하나은행 511명, 제일은행 500명, 농협 496명, 우리 468명, 신한 353명입니다. 다 합치면 2,628명입니다. 여기에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게 시티은행만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시티은행까지 합치면 4,000명까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게 뭐 소매금융 직원이 전체가 2,500명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기업금융 직원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뭐 4,000명만 되겠느냐.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가 되게 놀라운 것은 40대까지도 이제는 희망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국민은행만 하더라도요. 희망퇴직 연령을 1973년부터예요. 1973년부터 1965년생까지예요. 1965년생이면 올해가 나이가 56세인가요? 56세죠. 56세고 1973년생이면 이게 몇 살인가요? 40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40대 후반까지도 지금 퇴직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많으니까. 지금은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 부점장급 내지는 지점장급 같으면요. 희망퇴직을 하자마자 특별퇴직금 포함해서 적게는 4억, 많게는 5억까지 되니까 나 지금 나가야 돼. 앞으로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퇴직금을 덜 받을 수가 있어. 빨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금융권은 크게 재편되고 있죠. 인터넷 은행 3개가 생기면서 이게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토스뱅크라든가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겨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시중에 5대 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행 여기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시장에서는요.
지금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대변혁이. 특히 오프라인 은행들은요. 지점들을 계속 줄여가고 있고요. 인원들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은행들은. 시중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이런 데는 계속 줄여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더 많이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이 돼서 5억 원을 받고 떠난다. 근데 5억 원이라는 건 여러분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 솔직히 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5억 원을 모으기란 진짜 오래 걸리는 돈입니다. 1년에 1억을 모은다 해도 5년인데 1년에 1억 모을 수 있습니까? 못 모읍니다. 1년에 금융에 다니고 이러면 뭐 아끼면 한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모으지 않을까 싶어요. 3천만 원 정도는. 3천만 원 정도는 모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 3억. 그러면 2년 아니죠. 1년에 3천만 원, 1년에 3천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거의 한 10년 되면 이게 6억인가요? 6억? 그럼 10년이 좀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다. 내가 지금 목돈으로 5억 받아서 좀 기다렸다가 내가 딴 일 하지 뭐. 그럴 바에 그게 세상 편한 거 아니겠어? 괜히 골치 아프게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희망퇴직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그것은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그래요. 은행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4억, 5억 줄 때는 이게 예대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금과 대출의 어떤 차이. 그게 이제 은행의 이익인데 그런 이익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은행들한테 참 우리 국민들은요. 이자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이자 낸 걸 가지고 국민들은 진짜 빚을 내서 살고자 노력하는데 은행들은 그 이자가 많아지니까 꼭 마치 말입니다. 예. 뭐 황금잔치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황금잔치 벌이는 것처럼. 예. 국민들은 돈 빌리는 사람들은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황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큰 보약입니다. 예. 시간을 잘 활용하면요. 지금의 내 재산보다가 2배, 3배, 심지어 10배까지 불릴 수도 있고요. 시간을 잘못 활용하면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야 되는 그런 최악까지 있을 수 있는데 뭐 지금 선택을 잘해서 내가 내 꿈을 내 스스로 한번 펼쳐보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강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은행은 아빠 이제 그만두고 예, 은행은 남편 이제 그만두고 자연인 내지는 자영업자 예, 남편 자영업자 아빠가 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참 어려운데 그죠? 예, 좀 걱정이 됩니다.